모터사이클은 시선이 향하는 대로 움직이려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코너를 들어가면서부터 탈출할 때까지 움직임에 따라서 시선을 보낸다는 개념을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혼다 세이프티 라이딩 시뮬레이션의 진행을 맡은 모터사이클 에디터 김남구입니다. 이번에는 코너링 요령에 대해서 같이 함께 배워볼 건데요. 오늘 같이 진행을 도와주실 배시연 모델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델 배시연입니다. 시연 씨, 이번에는 코너링 테크닉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코너링은 아무래도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많고 유념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코너링 테크닉은 상편과 하편으로 나눠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연 씨, 셀프 스티어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셀프 스티어링? 뭔가요? 자가 정비인가요? 그럼 제가 셀프 스티어링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셀프 스티어링이란 차체가 알아서 균형을 잡고 또 기울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셀프 스티어링 상태에서는 차체가 기울어지면 핸들바도 저절로 꺾이게 되거든요. 이 셀프 스티어링의 원리를 잘 이해해야 코너를 잘 돌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셀프 스티어링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아, 가만히 있으라고요? 제가 가만히 계셔도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차체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게끔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힘을 최소화하고 저절로 기울어지게끔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코너는 어떻게 돌아나가게 되는 거죠? 핸들바에 힘이 실리지 않은 상태, 즉 셀프 스티어링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상태에서 시선 처리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코너를 돌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모터사이클은 시선이 향하는 대로 움직이려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따라서 상체에 힘을 빼시고 나아가려는 방향을 응시하면은 자연스럽게 코너가 돌아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럼 시선은 어느 곳을 바라보면 되는 건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시선을 바라보는 것도 요령이 필요한데요. 코너를 들어가면서부터 탈출할 때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시선도 한 곳에 고정하고 응시한다는 생각보다는 움직임에 따라서 시선을 보낸다는 개념을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스텝별로 어떻게 시선 처리를 해야 되는지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자님, 팔에 힘을 빼고 시선 처리를 하면서 부드럽게 돌아나간다. 그 외에 또 기억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셀프 스티어링 그리고 시선 처리, 여기에 더해서 하중 이동까지 확실하게 익히게 되면은 훨씬 더 수월한 코너링이 가능합니다. 아, 하중 이동이 뭔가요? 하중이란 모터사이클에 앉았을 때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힘 혹은 무게를 하중이라고 하는데, 라이더는 앉았을 때 핸들바, 시트 그리고 스텝으로 하중을 주게 됩니다. 아까 제가 핸들바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핸들바에 하중이 가해질 때는 차체가 셀프 스티어링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조향도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아, 그럼 핸들바에 힘을 빼고 하중 이동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비결은 하체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손, 엉덩이, 발의 하중이 집중이 되는데, 핸들바에는 힘을 빼고 엉덩이와 스텝을 이동해서 하중을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우측 발과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하중을 이동시키면은 자연스럽게 차체가 기울면서 핸들바도 꺾이게 되고 코너링이 가능해집니다. 엉덩이와 발을 이용해서 무게중심을 이동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방법은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앉아서 스텝을 밟듯이 힘을 주게 되면은 차체의 균형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돌아나가게 되는 건데요. 단 이때에는 무게 중심, 하중이 오른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반대편 무릎이나 허벅지로는 차체를 반드시 홀딩해야 안정적인 코너링이 가능합니다. 즉 정리해보면 시선 처리와 하중 이동으로 인한 셀프 스티어링 효과를 잘 살리는 것이 코너링 테크닉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셀프 스티어링, 시선 처리, 하중 이동,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바로 속도입니다.
코너 진입하기 전에 속도가 빠르면은 아무리 시선 처리를 잘하고 하중 이동을 잘 해도 코너를 돌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 왜 그런 걸까요? 우선 코너에 진입하면은 속도를 늦추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코너에선 차체가 기울어져 있잖아요. 차체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급제동을 하게 되면은 타이어가 접지력을 잃으면서 슬립하게 됩니다. 물론 급제동을 하지 않고 브레이크 레버를 지그시 조작하면서 속도를 천천히 늦출 수도 있지만, 속도를 천천히 늦출 경우에는 기울어져 있던 차체가 바로 서면서 코너를 이탈하게 됩니다. 바로 차선을 이탈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코너를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코너에 진입하시기 전에는 충분히 속도를 줄이셔야 됩니다. 이는 모터사이클을 세계에서 가장 잘 타는 모토GP 선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물리법칙인데요. 모토GP 선수들도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도 코너에 진입하기 직전에는 속도를 늦춥니다. 이후에 코너를 탈출하는 시점에 다시 스로틀을 열면서 속도를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코너를 탈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코너를 진입하기 전에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코너에 진입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차선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무리해서 차체를 눕힐 경우에는 접지력이 약해지면서 로우 사이드로 슬립할 가능성도 생기고요. 물론 조금씩 속도를 늦추면서 코너 라인을 바로 잡는 정도의 수정은 가능하지만 급정거는 어렵기 때문에 주행 중에 코너를 만나게 되면은, 그리고 내 속도가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면은 풀 브레이킹을 해서라도 속도를 늦춘 뒤에 코너에 진입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셀프 스티어링, 시선 처리, 그리고 하중 이동, 그리고 코너 진입 전에는 충분히 속도를 늦출 것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배운 것만 잘 익혀도 한결 수월한 코너링이 될 것 같네요. 이어서 코너링 테크닉 하편에서는 코너링 중에서의 스로틀 조작 및 브레이킹, 그리고 저속 선회, 그리고 유턴 등의 알찬 내용을 담은 코너링 하편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